아름답죠. 그렇죠. 이렇게 막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원금이 52년 만에 거의 1000배가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동적 자산 배분이 참 많죠. 강왕국은 어떤 전략에 투자하는가, 그리고 왜 여기에 투자를 하는가,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BAA 전략이 나왔죠. 784번 영상. 그 전략 후에 전면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제가 비슷한 얘기를 653번 영상에서 했어요. 이거를 보시면은 뭐 비슷한 내용인데, 근데 그 영상을 다 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적 자산 배분은 하락장 흥보장이 많을 때는 각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대세 상승장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시장이 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동적 자산 배분 같은 기교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장이 상승장, 흥보장, 하락장이 되풀이되는 그런 좀 이제 복잡한 장일 경우에는 MDD를 15% 이하로 유지를 하려면은 정적 또는 동적 자산 배분밖에 없는데, 요즘 정적 자산 배분의 채권 기대 수익률이 좀 낮아가지고 두 자리 수익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락장 방어를 다 하면서 수익도 놓치지 않는 동적 자산 배분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책이 나온 후에, 거인의 포트폴리오가 나온 후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제가 혼자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인의 포트폴리오 때문에 동적 자산 배분 후후 떴죠. 자, 그럼 어떤 전략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거를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Allocate Smartly에서는 동적 자산 배분을 여러 클러스터로 나눴습니다. 자, 그 중에서 Primarily Passive 클러스터가 있어요. 한마디로 거의 정적 자산 배분 또는 진짜 정적 자산 배분, 이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6040도 있고, 올레더도 있고, 뭐 금나비도 있고, RAA도 있고, 영구 포트폴리오도 있고, 그리고 LAA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주로 거래를 거의 안 하고요, 대신 수익도 낮은 편입니다. 완전 정적 자산 배분은 이쪽, 진짜 딱 비중을 설치해 놓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리밸런싱만 하는 거, 이런 포트폴리오들이 있죠. 영구, 올레더 이런 애들. 그리고 거의 정적 자산 배분, LAA는 영구 포트폴리오를 조금 업그레이드 한 거고, RAA는 올레더를 조금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참고로 관련 영상들이 할투에 다 있으니까 요거 단어 넣으시면은 영상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느리고 심플한 동적 자산 배분 전략들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심플한 동적 자산 배분 전략들인데요. 뭐 예를 들면 GTAA와 듀얼 모멘텀, 이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이런 영상들 나중에 그냥 할투에 뭐 GTA, 듀얼 모멘텀 넣으시면은 관련 영상이 뜰 겁니다. 그리고 뭐 종합 듀얼 모멘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얘네들은요 주로 뭐 최근 10개월 이동평균 또는 뭐 최근 1년 수익, 이런 걸 사용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덜 움직이기 때문에 턴오버와 거래 비용이 적은 편입니다. 고전 전략은 GTA 듀얼 모멘텀이 있고, 좀 느린 전략, 그러니까 별로 거래를 안 하는 전략 중에서는 종합 듀얼 모멘텀 같은 전략들이 있고요. 자, 세 번째 클러스터는요, 여기서 켈러 코너도 있고 파스트 택티컬 전략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이거는 뭐 좀 무시해도 되고요. 한마디로 켈러시가 주로 만든 전략들, 뭐 EAA, 뭐 그리고 PAA 뭐 이런 전략들이 있고, 얘네들이 중요한데 얘네들은 빠른 전략들입니다. 얘네들은 주로 최근 한 달 수익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래를 하는 전략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속 듀얼 모멘텀, 뭐 VAA, DAA, BAA 이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속 듀얼 모멘텀은 최근 한 달만 보는 게 아니라 최근 석 달과 6개월 모멘텀도 보기는 하는데, 특히 VA, BA, DAA는 최근 한 달짜리 수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달 거래를 하지는 않고, 뭐 그래도 한 1년엔 6번에서 9번 정도는 거래를 하고요. 뭐 그래서 비용이 급상승하는 거는 맞는데, 대신에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빨리 빠져나가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경제 지표를 활용하거나 또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그런 전략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수익이 대단히 높지는 않지만 상관성 차원에선 고려할만 합니다. 왜냐면은 다른 전략들은 주로 주식, 그리고 주식에서도 모멘텀으로 투자하는 전략들이었는데, 여기는 경제 지표를 보고, 이쪽은 주식에 투자를 안 하고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당연히 상관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모두 섞으면은 각 클러스터별로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적게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종목도 적으면은 좋죠. 그게 아무래도 내가 실제로 거래를 할 때 쉬우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을 해보면은 정적 클러스터에는 LAA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동적자산 배분, 느린 동적자산 배분 쪽에서는 듀얼 모멘텀 같은 전략이 있고, 빠른 전략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BAA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까지는 VAA를 썼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BAA가 대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채권 동적자산 배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클러스터에서 각각 한 개 전략을 뽑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상관성이 낮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봤어요. 4개 전략이 통으로 투자하면 어땠을까? 자, 일단 여기 BA가 있고 듀얼 모멘텀이 있고 LA가 있고 채권 전략이 있고 얘네들의 각 수치를 제가 밑에다가 적었습니다. 여기 이제 복리 수익이고요. 복리 수익. 그리고 요게 MDD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 자, 여기 복리 수익 4개가 있잖아요. 이거를 전부 다 평균을 내면 13.1이 나오는데, 자, 4대 컴보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내 자산의 25%를 각각 요 4개 동적 자산 배분에 배분을 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평균은 13.1인데 실제로 4개를 투자를 하면 복리 수익이 조금 증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산 투자 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거보다 더 놀라운 거는 이 4개의 전략의 MDD의 평균을 내보면은 14.6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각 전략이 내 자산의 4분의 1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MDD가 7.0으로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절반 이상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어메이징한 겁니다. 왜냐면은 MDD가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4개의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 전략이 망했을 때 나머지 3개 전략이 같이 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MDD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분산 투자의 기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4.6이 7이 되는 기적이죠. 변동성도 보시다시피 그냥 4개 수학적 평균을 내면 10.3이 나오는데 실제로 투자를 하면 변동성이 7.7로 줄어들고, 샤프 지수도 수학적 평균이 0.78이에요. 요 4개를 그냥 평균 내면 0.78인데 실제 포트폴리오는 1.13으로 거의 50% 정도 증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호! 네, 그렇습니다. 월별 승률도 조금 늘어나고요. 68에서 70으로 늘어나고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이 4개 중에서 3개만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개 중에서 3개만 투자하는 방법 4개가 있죠. 자, 듀얼 LA에 BA를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요거는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근데 MDD도 조금 높은 편이고요. 자, 그리고, 듀얼 모멘텀, LA 채권, 요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복리 수익도 좀 낮고, MDD도 낮아가지고 좀 별로 같아요. 이게 왜 별로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듀얼 BA 채권, 요거는, 복리 수익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샤프 지수가 가장 높아요. 1.2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MDD도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이절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LA BA 채권 전략도, MDD가 7% 정도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4개 전략에 동시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4개 중에서 3개만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솔직히 이건 취향 차이인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전략의 평균 자산 배분을 보면요. 자, BA 듀얼 모멘텀 LA 채권이 실제로 어디에 투자를 하는가, 50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는가 분석을 해보면은, 자, 듀얼 모멘텀은 주식 비중이 가장 큽니다. 보통 73%가 주식에 투자를 하고 27%만 안전자산, 채권으로 도망가는 형태이고요. BA는 조금 더 밸런스드하죠. 주식 37, 채권 37, 그리고 실물 10, 현금 16, 이런 식으로 균형이 좀 잘 잡혀있는 전략이고요. LA도 주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고, 채권과 실물 자산은 고정이 되어 있고요. 현금으로 도망가는 구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채권 전략은 당연히 주식에 투자를 안 하고, 채권과 현금의 비중이 한 3대1 정도로 나눠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4개 전략에 동시에 투자했을 경우를 가정을 해보니까 주식 비중 39, 채권 81, 실물 9, 현금 11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할 건데요. 자, 그런데 BA 듀얼 모멘텀 채권 전략 같은 경우는 주식 37, 채권 47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실물과 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서 조금 더 공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BA LA 채권 같은 경우는 주식이 좀 더 적어가지고 리스크가 좀 적은 편이고, 채권 비중이 좀 더 크고, 실물과 현금 비중도 조금 더 큰 편입니다. 이 4개 중에서, 이 3개 중에서 뭐가 좋은지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제가 보니까 이 4개 전략의 상관성을 계산을 해봤어요. 상관성을 계산을 해봤는데,
각각 전략들의 상관성이 0.2대가 나오는데 이 듀얼 모멘텀과 LA 얘만 0.6 정도 나와요. 왜냐면은 듀얼 모멘텀과 LA 두 전략이 좀 느린 전략이기 때문에 상관성이 높은 편이고요. 나머지 전략들끼리는 전부 다 0.2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MDD가 7.0으로 크게 급감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4개 전략이 상관성이 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MDD가 14%에서 7%로 급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산 투자의 위력, 상관성이 낮아야 된다. 네, 그리고 당연히 저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종목을 월말에 올립니다. 14대 동적자산 배분의 성과 종목을 제가 제 채널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종목은 커뮤니티에 빨리 올리고, 그리고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동적자산 배분. 요거는 며칠 후에 영상으로 늘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이제 4대 콤보 전략, 그러니까 4개 전략에 각각 25%를 투자한 그 전략의 수익 그래프인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죠. 그렇죠. 이렇게 막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원금이 52년 만에 거의 1000배가 됩니다. 그리고 각 25% MDD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요. 네, MDD가 7%이죠. 이때 7%를 달성을 했고, 그리고 5% 넘어간 것도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정도인데, 그러니까 한 5년에 한 번 정도 5% 이상의 손실을 살짝 보다가 최악의 경우 7% 정도 손실을 본 다음에 다시 리바운드를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전략입니까? 오호! 자, 그리고 한번 제가 4개 전략에 투자를 하되 BAA 중도형 전략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형 전략이 아니라 중도형 전략을 넣었으니까 복리수익이 1% 정도 떨어지고요. MDD는 7%에서 6.6% 정도로 조금 더 하락하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 차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BA 공격형 전략으로 가려고요. 네, 요약을 하면은 동적자산 배분도 상관성을 낮게 투자하면 시너지가 생긴다. 4개 전략을 쓰면은 MDD가 각 전략 평균보다 거의 반으로 하락한다. 왜냐면은 그 전략들의 그 4개 MDD의 평균을 내보니까 수학적 평균을 내보면 14.6이 나오는데 우리의 전략의 MDD는 7%로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각 전략의 특징을 잘 파악을 하면은 상관성이 낮은 전략들이 보입니다. 빠른 전략, 느린 전략, 주식 비중 높고 낮은 전략을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MDD가 7%인데 우리는 원화 투자자이기 때문에 환율 때문에 우리의 하락과 MDD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 왜 이렇게 유익하나? 동의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싫어요를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